여러분 혹시 요즘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던 소변이 요즘은 가늘어지고 중간에 끊기고 시원하지 않게 나오면서 답답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되면 피곤이 가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고민 바로 소변줄기 약해지고 밤마다 깨는 문제 과연 전립선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남성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소변이 지나가는 길목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알만한 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버리면 물이 좁아진 수도관을 지나가듯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힘을 줘야 나오고 잔뇨감이 남는 겁니다. 실제로 50대 남성의 절반 60대는 60%, 70대 이상은 80% 가까이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그런가 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남성이 나이가 들면 겪을 수 있는 흔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전립선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량이 늘어나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고혈압 약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방광염이나 요로감염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전립선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진짜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2세 어르신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려워서 전립선 비대증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방광 기능 저하였습니다. 만약 그냥 전립선 문제라 넘겼다면 치료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 문제를 의심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변 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들어간다. 둘째, 소변을 시작할 때 망설여지고 오래 걸린다. 셋째, 소변이 중간에 끊기고 시원하지 않다. 넷째, 밤에 두세 번 이상 자주 깬다. 이 네 가지가 해당되면 전립선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증상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저녁 늦게 수분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줄이세요.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는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해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드니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립선 건강에 탁월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남성이 전립선 질환 위험이 20%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호박씨, 아연이 풍부한 굴 같은 해산물 콩류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기름진 육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립선 주변 압박을 줄여주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3번 이상 운동하는 남성은 전립선 수술 확률이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전립선과 방광목 근육을 풀어 소변이 잘 나오게 하거나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큰 절개가 아니라 요즘은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최소 침습 시술로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실제로 67세 이 모 씨는 소변 때문에 삶이 힘들어 수술을 결심했는데 레이저 시술 후 일주일 만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결국 전립선암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호르몬 변화로 전립선이 커지는 거고
전립선암은 세포의 DNA 돌연변이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혈액검사, PSA 하나만으로도 암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하면 MRI나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다행히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서 조기 발견만 하면 치료 성과가 좋은 암입니다. 결국 핵심은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소변 문제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방광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정기검진을 받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저녁 늦은 수분 조절,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토마토와 호박씨 같은 건강식품 챙기기, 규칙적인 운동. 여기에 정기검진만 더하시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 그리고 가족의 행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소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